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한기석 회장은 예비 며느리를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진심은 알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는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고 자신의 공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새벽 식판을 든 노인에게 누군가는 눈도 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젊은 영양사 한 명만이 따뜻한 국을 새로 떠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뜨거우니 천천히 드세요. 그 한마디에 노인의 눈물이 식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험을 본 건 그 여자가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걸.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심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배식대 너머에서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28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한성전공 회장 한기석. 사람들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제 말 한마디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일용직 노인이었고 그녀는 그저 배고픈 노인에게 따뜻한 국물을 권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30분 한성전공 구내식당에 도착하기 1시간 전 저는 서재에서 먼지 묻은 작업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25살 현장 기술자로 일하던 시절의 유물이었어요. 묵은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시려고요? 오랜 동료 혜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는 제 곁에서 20년을 함께한 비서실장입니다. 차라리 정식으로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혜수, 자네 말도 맞아. 저는 작업복 단추를 채우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짜 모습은 준비된 자리에선 보이지 않네. 회장이라는 걸 모를 때 그때의 태도가 진심이지. 책상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5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보, 사람을 믿어봐요. 당신은 너무 오래 의심하며 살았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수없이 배신당했고 결국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외아들 민수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데리고 와봐. 내가 직접 판단하겠다. 민수의 눈빛은 실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회장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요. 그래서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정유진. 우리 공장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28세 여자. 민수가 석 달 전부터 사귀고 있다는 그 처자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예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평소라면 본관 회장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겠지만 오늘은 정문을 통과했어요. 일용직이신가요? 식당은 저쪽입니다. 경비원이 저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구내식당 쪽으로 걸어가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공장을 세운 사람이 저인데 지금은 그저 낯선 노인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김냄새와 기계 소음이 섞인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벌써 수십 명의 직원들이 줄을 서서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은 피곤한 얼굴로 하품을 하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식권 있으세요? 입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혜수가 미리 준비해준 식권을 꺼내 보여줬어요. 처음 보는 분이네요. 외부 용역이신가 봐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다음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줄 끝에 섰습니다. 제 앞뒤로 20대, 3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오늘 야근 또 있대요? 과장님이 미쳤나 봐. 주말에도 나오래. 그들의 대화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그 나이였을 때도 이랬던가요? 아니, 그땐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는데 지금 이 아이들 눈엔 피로만 가득했어요. 늦게 오면 반찬 없어요. 서두르셔야 해요. 앞사람이 돌아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실에선 모두가 제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느린 노인이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가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녀는 가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사람들 마음을 너무 모르고 살아요. 아래 직원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이라도 같이 밥 먹어봤어요? 저는 그때 웃어넘겼습니다. 회장이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그 식당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식권을 기계에 넣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손이 떨렸던가요?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식권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때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식대 너머의 여자, 하얀 위생모를 쓴 정유진이었어요. 민수가 그토록 좋은 사람이라고 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국물은 새 걸로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유진은 국소 쪽으로 가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떠서 제 식판에 담아줬습니다. 반찬은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제가 골고루 담아드릴게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김치와 나물을 올려줬어요. 다른 직원들은 빠르게 식판을 밀어주며 다음 사람을 재촉했지만 유진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아주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자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국이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시고요. 그 미소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민수의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친절한 걸까요? 저는 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들 빠르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5분, 10분 안에 식사를 끝내고 현장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의 친절이 낯설었던 걸까요? 저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식당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배식대 너머로 유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설거지하는 아주머니를 도와 식판을 나르고 있었어요. 유진아, 너 힘들면 쉬어. 우리가 할게. 주방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얼굴이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따뜻한 마음씨가 민수를 사로잡은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대에 올려놓는데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잘 드셨어요? 예,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더 맛있는 걸 해드릴게요. 그녀는 또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다시 얼굴을 때렸어요.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사람의 진심을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식사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일도 와야겠습니다. 그녀의 친절이 진심인지 아니면 계산된 연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도 식권 준비해주게. 일주일은 다녀봐야 알 것 같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모르겠네. 하지만 따뜻한 국물이었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든 식권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이 한 장의 식권으로 저는 사람의 진심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어요. 운전기사에게 공장 후문 근처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회장님, 정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후문이 좋아.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걷는 게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찼습니다. 식당 문을 여는 순간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야, 빨리 와. 오늘 반찬 좋은 거 나온대. 진짜? 뭔데?
젊은 직원들이 떠들며 줄을 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맨 뒤에 섰어요. 앞사람이 돌아보더니 눈을 찡그렸습니다. 어제 오신 분 아니에요? 또 오셨네. 예. 용역 일 힘드시죠? 저희 아버지도 그 나이에 일하시는데 참 안쓰러워요.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2세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 저는 그 현실을 몰랐던 걸까요? 아버님은 어디서 일하시나? 제가 물었습니다. 건설 현장이요.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일 안 하면 저희 형제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줄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배식대가 가까워지면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두부 듬뿍 넣었으니까 많이 드세요. 그녀는 직원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식판을 채워주고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어제 그 할아버지시네요. 또 오셨어요? 예, 왔습니다. 어제 국 맛있으셨어요? 오늘은 된장찌개인데 제가 직접 끓였거든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두부랑 애호박 많이 넣었어요. 건강에 좋아요. 유진은 국자로 건더기를 많이 떠서 제 식판에 담아줬어요. 저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7시까지 현장 들어가야 한다고요. 젊은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해드릴게요. 그녀는 다급하게 다음 사람 식판을 받았어요. 저는 식판을 들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유진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하지만 이게 진심일까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놀랐습니다. 맛있었어요.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 났습니다. 이 맛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아내는 된장찌개를 참 잘 끓였습니다.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고 두부와 애호박을 넣어서 보글보글 끓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맛없어요?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유진이 서 있었어요. 아, 아니요. 맛있습니다. 그럼 왜 안 드세요? 혹시 입맛에 안 맞으세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제가 대답하자 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제가 요리 자신 있거든요. 유진아, 빨리 와. 설거지 밀려. 주방에서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유진은 다시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바쁘게 움직일까요? 영양사면 메뉴 짜고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친구 참 부지런하지? 옆자리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유진 씨는 배식도 하고 설거지도 돕고 청소까지 해요. 주방 아주머니들 힘들까봐 먼저 나서서 일한대요. 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다 좋아해요. 친절하기까지 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저 아이를 좋아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반납대로 가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어요. 아! 식판이 손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에휴, 조심 좀 하시지. 지나가던 직원이 혀를 찼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바닥을 보았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실수를 한 게 언제였던가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유진이 달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치울게요. 그녀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쏟은 건데. 저는 허리를 더 굽히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은 조심히 일어나세요. 유진은 빠르게 바닥을 닦았어요. 또 저 노인네야? 어제도 왔잖아. 멀리서 주방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일용직도 아니고 뭐하러 자꾸 오는 거야. 귀찮게. 그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성전공 회장이 귀찮은 존재라니. 주방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식권 있으시잖아요. 당연히 오실 수 있어요. 주방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착하긴. 근데 너 그렇게 친절하면 손해야. 여긴 공장 식당이라고. 저는 상관없어요. 손님은 손님이에요.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를 위해 대들다니. 미안합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제가 고개를 숙이자 유진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미끄러울 수 있어요. 다음엔 제가 식판 받아드릴게요. 식당을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돕고 테이블을 닦고 다시 배식대로 가서 다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후문으로 걸었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혜수가 물었어요. 혜수? 네, 회장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네.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함부로 대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금 주방장이라는 사람이 날 귀찮은 노인이라고 했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라는 아이는 달랐어. 날 사람으로 대해줬지. 혜수가 잠시 침묵했어요. 회장님, 그럼 며느리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아직 몰라. 이틀로는 부족해. 일주일은 더 봐야겠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오늘 받은 식권을 꺼내봤어요.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장으로 저는 많은 걸 배우고 있었어요. 사람의 진심을,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요. 내일도 가야겠습니다. 유진의 친절이 계속될지 아니면 지쳐서 변할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녀가 끓인 된장찌개가 다시 먹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우산을 쓰고 식당으로 걸어가는데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쉬시지요. 날씨도 안 좋고 몸도 불편하신데. 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비 오는 날 식당이 어떤지 봐야지.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실 몸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유진을 보고 싶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비 때문에 출근이 늦어진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이 빗 속에 고생하셨어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괜찮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유진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보온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생강차예요. 몸 따뜻하게 해드려야죠. 그녀는 제 손에 종이컵을 쥐어줬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괜찮아요. 제가 아침에 집에서 끓여왔어요. 유진은 웃으며 배식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반찬 이게 뭐야? 어제보다 못한데. 국도 싱거운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투덜거렸어요. 유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식재료 배송이 늦어져서. 에이, 맨날 핑계야.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야? 한 직원이 짜증을 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준비가 좀 부족했어요. 유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식판을 받았습니다. 반찬이 어제보다 적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제 식판에 김을 찢어 올려줬습니다. 이라도 드세요. 맛은 없지만 영양은 있어요. 그녀는 웃으려 애썼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이 싱거웠어요.
반찬도 어제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따뜻했어요. 유진이 준 생강차가, 그녀가 찢어준 김이,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입맛 없으시죠? 유진이 다가와 물었어요. 아니요, 맛있어요. 거짓말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예요. 이거 드세요. 유진은 제 식판 옆에 작은 접시를 놓았어요. 이건 괜찮아요. 저희 집에서 담근 건데 할아버지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그녀는 또 웃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새콤하면서도 아삭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다. 제가 직접 담갔거든요. 유진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진아, 왜 또 내 김치 주는 거야? 주방장이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담갔는데 왜 남 주고 그래? 괜찮아요. 어르신이 입맛 없어 보이셔서요. 에휴, 넌 참 착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주방장은 혀를 차며 들어갔어요. 유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주방장님이 좀 까칠하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하네요. 저는 김치를 한 점 더 집어 먹었습니다.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담갔어요? 비법이 있어요. 새우젓을 조금 넣고 배즙도 넣어요. 그럼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유진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김치는 정성이 제일 중요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아, 저는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유진이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앉으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유진은 저를 부축해 앉히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저는 물을 마셨어요.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아프세요? 아니에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가보셨어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안 돼요. 꼭 가보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혹시 보호자분 계세요? 제가 연락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내일은 제가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유진이 말했어요. 약속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을 나오는데 뒤돌아봤어요. 유진은 여전히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회장의 아들과 사귀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혜수가 놀라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무리하지 마십시오. 건강히. 혜수, 유진이라는 아이 말이야. 네, 회장님. 저 아이는 진짜야. 계산이 없어.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 김치까지 줬어. 직접 담갔다고 하더군. 혜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아직이야. 조금 더 봐야겠어. 저는 주머니에서 식권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특별해.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은 처음이야. 혜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미소가, 걱정스러운 눈빛이 제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믿을만해. 저는 속삭였습니다. 유진이라는 아이를 만났어. 우리 며느리로 어떨까?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다시 식당에 가야겠어요. 유진이 약속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요. 나흘째 아침 몸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밤새 열이 났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
오늘은 절대 안 됩니다.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약 먹으면 돼. 안 됩니다. 폐렴 올 수 있습니다. 혜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늘만 가면 돼. 유진이 약속했어. 결국 혜수가 따라왔습니다. 30분만 계십시오. 그리고 바로 병원 가십니다. 알았어. 저는 기침을 하며 차에서 내렸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유진이 제일 먼저 저를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녀는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안색이 왜 이래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오늘 맛있는 거 해준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유진이 제 이마에 손을 댔어요. 열도 있으세요? 안 돼요.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갈게요. 배가 고파서. 저는 식권을 꺼냈어요. 유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제가 특별히 해드릴게요. 여기 앉아 계세요. 그녀는 저를 자리에 앉히고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 왜 자꾸 와? 유진이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맨날 특별 대우 해주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후 유진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특별히 끓인 죽이에요. 소고기 넣고 야채도 듬뿍 넣었어요. 쟁반에는 따뜻한 죽과 밑반찬, 그리고 꿀물까지 담겨 있었어요. 이건 몸 안 좋으실 때는 죽이 최고예요. 천천히 드세요. 유진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떠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목 넘김이 좋았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아침 일찍 와서 준비했거든요. 유진이 웃었어요. 할아버지 오실까 봐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저 때문에? 네. 어제 안색이 안 좋으셔서 혹시 오늘 오시면 죽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위해 일찍 출근해서 죽을 끓였다고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이라서요. 유진이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우리 부모님이라고. 그래서 잘해드려야 한대요. 그녀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할머니는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폐암이었어요. 제가 간호했는데 마지막까지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할머니 생각나요. 제가 못해드린 것 같아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 아이는 진짜였습니다. 갑자기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금속 소리와 함께 국물이 테이블에 쏟아졌어요. 아, 저는 황급히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유진은 재빨리 행주를 가져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는 웃으며 바닥까지 깨끗이 닦았습니다. 또 저 노인네가 사고 쳤네. 주방장이 나오며 비웃었어요. 맨날 뭘 쏟고 그래. 여긴 요양원도 아니고. 주방장님.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에이, 너 때문에 일이 2배야. 맨날 저런 늙은이들 챙기느라. 주방장이 손을 휘저었어요. 저 때문에 미안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이 먼저예요. 나이 드신 분 돌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주방장이 헛웃음을 쳤어요. 그래, 내 맘대로 해. 너 월급에서 깎으면 되지 뭐.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진이 제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주방장님은 원래 그래요. 하지만 저 때문에 손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행복해요. 어르신께 도움드릴 수 있어서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아직 있다니. 유진 씨, 배식 시간 끝났어요. 다른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일어서려는데 제가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녀는 제 손을 토닥이고 일어났습니다. 다 드시고 천천히 가세요. 제가 설거지해 드릴게요. 저는 다시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유진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혜수가 나타났어요. 시간 다 되셨습니다. 병원 가셔야 합니다. 알았어. 조금만 더. 저는 죽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식판을 들고 반납대로 갔습니다. 유진이 달려왔어요. 다 드셨어요? 맛있었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평생 먹어본 죽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과찬이세요. 유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병원 꼭 가세요. 약도 잘 챙겨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장님, 혜수가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차까지만 가면 돼.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유진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몸이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병원, 빨리.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혜수가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차가 급출발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미소가 진심 어린 눈빛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렴 초기 증세입니다. 무리하셨어요. 입원해야 하나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72세 연세에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의 목소리가 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실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유진, 그 아이는 진짜였습니다. 계산이 없었어요. 회장의 아들과 사귀는 것도 재벌 며느리가 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노인을 도왔을 뿐이에요. 혜수? 네, 회장님. 민수에게 전화해. 유진 씨를 정식으로 만나고 싶다고. 정말이십니까? 그래. 저 아이는 우리 며느리 자격이 충분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자격 이상이야. 저런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민수도 나도 모두 행복할 거야. 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마. 내가 직접 정체를 밝힐 거야. 알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잘했어요, 여보. 좋은 며느리를 찾았네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못 가겠지만 회복되면 다시 식당에 가야겠어요. 유진에게 제 정체를 밝히고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요. 핸드폰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내가 사귀는 처자, 참 좋은 아이더구나.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정식으로 만나고 싶다. 준비해라. 민수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 따뜻한 결정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다음 날 아침 몸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여전히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회장님, 유진 씨에게서 전화 왔습니다. 혜수가 말했습니다. 유진이? 네. 어제 할아버지가 안 오셔서 걱정된다고 혹시 연락처를 아느냐고 식당 직원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전했습니다. 고맙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진, 그 따뜻한 아이. 며칠 본 낯선 노인을 걱정해주다니. 해수 유진 씨한테 꽃바구니 보내줘. 익명으로. 알겠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고맙다고. 그리고 곧 다시 가겠다고. 해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흘 후면 퇴원입니다. 그때 다시 식당에 가서 유진에게 진실을 말하겠어요. 저는 한기석 회장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 며느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요. 일주일 만에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첫 출근이었어요.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유진을 보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오늘은 마지막이야. 정체를 밝힐 거야. 저는 작업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 옷을 벗을 수 있겠구나. 새벽 6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은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벌써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 쟁반을 떨어뜨릴 뻔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녀는 배식대를 뛰어넘다시피 해서 제게 달려왔어요. 어디 가셨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병원 가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아프셨죠? 지금은 괜찮으세요? 그녀는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덕분에 다 나았어요. 덕분이라니요. 제가 뭘 했다고. 그날 죽 먹고 힘이 났어요. 정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유진아, 배식 시간이야.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유진은 다시 배식대로 뛰어갔어요. 할아버지, 줄 서세요. 제가 특별히 차려드릴게요.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앞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할아버지 누구야? 유진이 왜 저렇게 반가워해? 모르겠어. 일용직인 것 같던데. 특별 대우 받네. 부럽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유진은 정성스럽게 반찬을 하나하나 담아줬어요.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할아버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끓였어요. 고맙습니다.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로 가려는데 유진이 제 팔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려요. 이게 뭡니까? 열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식권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샀어요. 할아버지 일주일 동안 못 오셔서 혹시 식권이 없으신가 싶어서요. 유진이 수줍게 말했어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할아버지 아프셨잖아요. 잘 드셔야 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일도 따뜻한 밥 드세요. 유진 올림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8세 젊은 아이가 월급도 많지 않을 텐데 낯선 노인을 위해 식권을 샀다고요. 유진 씨, 할아버지, 우세요? 유진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린다고. 그래서 배고픈 사람 보면 꼭 먹여야 한대요. 훌륭한 할머니셨네요.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할아버지 보면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유진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먹는 식당 밥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어요. 할아버지, 입맛 돌아오셨어요? 유진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아주 잘 먹고 있어요. 다행이다. 많이 드세요. 그녀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사실은 말을 꺼내려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벌컥 열렸어요. 유진아.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오빠? 유진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 와? 민수가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버지? 민수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이 왜 여기 계세요? 직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유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세요? 미안하네. 저는 작업복 지퍼를 내렸어요. 안에 양복 셔츠가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속인 건 아니었어. 다만 자네의 진심을 보고 싶었네. 진심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무슨 내 아들과 사귄다며. 저는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다네. 일부러 낡은 옷 입고 식권 들고 저한테 친절 받으러 오신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재벌이 하는 짓이 이래요?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유진아, 오해야. 민수가 다가갔지만 유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빠도 알았어요? 아버님이 이러실 거 알았죠? 아니야,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다들 저를 놀렸네요. 재밌으셨겠어요. 유진은 위생모를 벗어 배식대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만둘래요. 이런 식당에서 일 못하겠어요. 유진 씨, 제 말 좀 들어보게. 저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 떼세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저는 가난해요. 학벌도 없고 부모님도 평범해요.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네. 자네를 시험한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식당이 술렁거렸어요. 회장님이 며느리 시험했대. 그럼 유진이가 회장님 며느리 될 뻔한 거야? 대박이다. 저는 그 소리들이 칼처럼 아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민수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아세요? 민수야, 아버지는 실망이에요. 민수는 유진을 쫓아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단지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회장님, 일단 나가시죠. 혜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혜수, 내가 잘못했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유진이 준 식권 봉투가 쥐어져 있었어요. 내일도 따뜻한 밥 드세요. 그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후회한 적이 있었던가요? 유진의 울먹이는 얼굴이, 실망한 민수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사과하셔야 합니다. 유진 씨에게 직접 받아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수 말이 맞았습니다. 진심. 저는 유진의 진심을 확인했지만 제 진심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 식권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유진의 손글씨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진짜였습니다. 가난하고 학벌 없어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미안하네, 유진 씨. 정말 미안하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아버지, 유진이가 저한테 연락 안 받아요. 그래, 제 잘못도 있어요. 아버지 말리지 못한 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유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저랑 사귄 게 아니에요. 알아. 나도 알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직접 사과하마. 정말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건물이 보였어요. 저 안에 식당이 있고 유진이 있었습니다.
지금쯤 그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아니면 화를 내고 있을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회장님, 정장을 입으십시오. 당당하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혜수가 말했어요. 아니야. 이 옷을 입고 가야 해. 왜입니까? 이 옷 입고 처음 만났으니까. 이 옷으로 마무리해야지. 저는 작업복 단추를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유진이 보였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 제가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유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과는 됐어요. 이제 가세요. 내 말 좀 들어주게. 들을 거 없어요. 회장님은 저를 시험했고 저는 떨어졌어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게 아니네. 자네는 합격이야. 합격이요?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재밌네요. 사람을 시험지 채점하듯이 하시네요. 유진아, 제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셨어.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니었어. 오빠도 똑같아요. 재벌들은 다 그래요. 사람을 돈으로 재고, 학벌로 재고, 집안으로 재잖아요. 유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런 세계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유진 씨,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장하고 온 건 자네를 무시해서가 아니네. 그럼 뭐예요? 진심을 보고 싶었어. 회장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확인했어. 자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유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며느리로 합격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네. 전 싫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배식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오빠 미안해요.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유진아. 민수가 소리쳤지만 유진은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당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회장님한테 거절당했대. 대단하다, 유진이. 재벌 며느리 될 수 있는데 왜 거절해?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회장님, 갑자기 주방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유진이 그 애가요. 어제 밤새 울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위로했죠. 근데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는 그 할아버지가 진짜 가난한 분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더 잘해드렸다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해요. 하지만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 더 신경 쓰죠.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게 유진이에요. 그런데 회장님이 그걸 이용하신 거잖아요. 이용이라니. 아니면 뭐예요? 가난한 척하고 불쌍한 척하고 그의 마음 확인하신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주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유진의 선함을 이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게 아니라 유진이한테 제대로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가요. 생각 좀 하셔야죠. 차에 올랐습니다. 혜수가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뭐가? 유진 씨 같은 분은 재벌이 싫어요. 돈과 권력으로 사람 평가하는 걸 혐오하죠. 혜수가 말했어요. 회장님은 좋은 의도였겠지만 유진 씨 입장에선 모욕이었을 겁니다. 내가 모욕했다고? 네. 저를 믿을 수 없어서 시험했다는 메시지를 주셨으니까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진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와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회장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유진 씨는 좋은 며느리감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저런 분을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날 용서할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과가 필요하죠. 진짜 사과? 네.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과요. 혜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회장님, 유진 씨한테 뭘 해주실 수 있으세요? 모르겠네. 생각해보세요. 유진 씨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재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진이 원하는 게 뭘까요? 돈?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존중.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존중받고 싶었어요. 한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시험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민수야, 유진 씨 주소 알려다오. 왜요? 직접 찾아가야겠다. 제대로 사과하려고. 민수가 잠시 침묵했어요. 아버지, 유진이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이번엔 다를 거다. 약속하마. 알겠어요. 주소 보낼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작업복이 아니라 정장이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왜 정장이십니까? 혜수가 물었어요. 이제 숨지 않을 거야. 한기석 회장으로서 당당하게 사과하러 가는 거지.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의 집 주소를 보니 오래된 빌라였어요. 차가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낡은 빌라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202호. 유진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중년 여자가 나왔어요. 유진 씨 어머니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한기석입니다. 한성전공 회장이고요. 회장님?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유진이 얘기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소파와 작은 TV가 전부였어요. 유진이는 방에 있어요. 어제부터 나오질 않네요. 제 잘못입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유진아, 나와봐.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싫어요, 엄마. 회장님이 오셨어.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눈이 퉁퉁 부순 채로 나왔어요. 왜 오셨어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사과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야. 제대로 사과하러 왔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네 이름으로 된 장학금 통장이야. 앞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쓰게.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 돈 필요 없어요. 알아. 하지만 이건 사과가 아니야.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구내식당 직원 복지 개선안이야. 임금 인상, 휴가 확대, 근무 환경 개선이 포함돼 있어. 유진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왜? 이걸? 자네가 식당 직원들을 아끼잖아. 그들을 위한 거야. 자네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요? 그래. 유진 복지안이라고 부를 거야. 자네가 얼마나 직원들을 생각하는지 회사가 인정하는 거지.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님,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자네가 준 식권 봉투야. 안에 내 사과 편지 넣어뒀네. 유진이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이고 기다렸어요. 한참 후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전 아직도 화나요. 알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자네가 소중하니까 그래. 유진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정말 제가 소중해요? 가난하고 학벌 없는 제가? 그래. 자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가졌어. 따뜻한 마음이지.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귀한 거야. 내가 평생 찾던 거고. 유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용서해 주겠나?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리마. 6챕터 긴장 고조.
유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과는 됐어요. 이제 가세요. 내 말 좀 들어주게. 들을 거 없어요. 회장님은 저를 시험했고 저는 떨어졌어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게 아니네. 자네는 합격이야. 합격이요?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재밌네요. 사람을 시험지 채점하듯이 하시네요. 유진아, 제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셨어.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니었어. 오빠도 똑같아요. 재벌들은 다 그래요. 사람을 돈으로 재고, 학벌로 재고, 집안으로 재잖아요. 유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런 세계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유진 씨,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장하고 온 건 자네를 무시해서가 아니네. 그럼 뭐예요? 진심을 보고 싶었어. 회장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확인했어. 자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유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며느리로 합격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네. 전 싫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배식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오빠 미안해요.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유진아. 민수가 소리쳤지만 유진은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당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회장님한테 거절당했대. 대단하다, 유진이. 재벌 며느리 될 수 있는데 왜 거절해?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회장님, 갑자기 주방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유진이 그 애가요. 어제 밤새 울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위로했죠. 근데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는 그 할아버지가 진짜 가난한 분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더 잘해드렸다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해요. 하지만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 더 신경 쓰죠.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게 유진이에요. 그런데 회장님이 그걸 이용하신 거잖아요. 이용이라니. 아니면 뭐예요? 가난한 척하고 불쌍한 척하고 그의 마음 확인하신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주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유진의 선함을 이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게 아니라 유진이한테 제대로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가요. 생각 좀 하셔야죠. 차에 올랐습니다. 혜수가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뭐가? 유진 씨 같은 분은 재벌이 싫어요. 돈과 권력으로 사람 평가하는 걸 혐오하죠. 혜수가 말했어요. 회장님은 좋은 의도였겠지만 유진 씨 입장에선 모욕이었을 겁니다. 내가 모욕했다고? 네. 저를 믿을 수 없어서 시험했다는 메시지를 주셨으니까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진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와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회장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유진 씨는 좋은 며느리감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저런 분을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날 용서할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과가 필요하죠. 진짜 사과? 네.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과요. 혜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회장님, 유진 씨한테 뭘 해주실 수 있으세요? 모르겠네. 생각해보세요. 유진 씨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재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진이 원하는 게 뭘까요? 돈?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존중.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존중받고 싶었어요. 한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시험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민수야, 유진 씨 주소 알려다오. 왜요? 직접 찾아가야겠다. 제대로 사과하려고. 민수가 잠시 침묵했어요. 아버지, 유진이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이번엔 다를 거다. 약속하마. 알겠어요. 주소 보낼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작업복이 아니라 정장이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왜 정장이십니까? 혜수가 물었어요. 이제 숨지 않을 거야. 한기석 회장으로서 당당하게 사과하러 가는 거지.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의 집 주소를 보니 오래된 빌라였어요. 차가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낡은 빌라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202호. 유진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중년 여자가 나왔어요. 유진 씨 어머니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한기석입니다. 한성전공 회장이고요. 회장님?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유진이 얘기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소파와 작은 TV가 전부였어요. 유진이는 방에 있어요. 어제부터 나오질 않네요. 제 잘못입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유진아, 나와봐.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싫어요, 엄마. 회장님이 오셨어.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눈이 퉁퉁 부순 채로 나왔어요. 왜 오셨어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사과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야. 제대로 사과하러 왔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네 이름으로 된 장학금 통장이야. 앞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쓰게.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 돈 필요 없어요. 알아. 하지만 이건 사과가 아니야.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구내식당 직원 복지 개선안이야. 임금 인상, 휴가 확대, 근무 환경 개선이 포함돼 있어. 유진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왜? 이걸? 자네가 식당 직원들을 아끼잖아. 그들을 위한 거야. 자네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요? 그래. 유진 복지안이라고 부를 거야. 자네가 얼마나 직원들을 생각하는지 회사가 인정하는 거지.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님,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자네가 준 식권 봉투야. 안에 내 사과 편지 넣어뒀네. 유진이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이고 기다렸어요. 한참 후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전 아직도 화나요. 알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자네가 소중하니까 그래. 유진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정말 제가 소중해요? 가난하고 학벌 없는 제가? 그래. 자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가졌어. 따뜻한 마음이지.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귀한 거야. 내가 평생 찾던 거고. 유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용서해 주겠나?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리마. 7챕터 클라이맥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웃었습니다. 직원들도 달라졌어요. 임금이 올랐고 휴가도 늘었습니다. 유진 복지안 덕분이에요. 직원들이 감사해했어요. 유진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장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식당에 갔습니다. 이번엔 작업복이 아니라 양복 차림이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오셨어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배식을 해줬습니다. 그래, 자네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서 말이야. 과찬이세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아줬어요. 예전처럼요. 유진 씨, 네, 회장님. 민수 녀석이랑은 어떻게 됐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빠가 매일 사과 문자 보내요. 그래서
아직 답은 안 했어요. 근데,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유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유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는 특별해.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회장님도 마음이 따뜻하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차갑고 냉정한 분인 줄만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회장님도 외로우셨던 거예요.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어떻게 알았나? 표정이 그러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식판 받으실 때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혼자 계신 것 같아서 유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회장님도 누군가의 할아버지잖아요.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았어요. 유진 씨, 이제는 알아요. 회장님이 왜 그러셨는지. 저를 시험한 게 아니라 외로우셔서 온 거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 자네 말이 맞아. 알았어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저랑 오빠 괜찮죠? 정말이나? 네. 회장님이 인정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거절하겠어요. 그녀는 배식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만졌습니다. 민수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지금 당장 식당으로 와. 무슨 일이에요? 좋은 소식이야. 빨리 와. 전화를 끊고 유진을 봤습니다. 회장님, 저 긴장돼요. 괜찮아. 민수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해봐. 10분 후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유진 씨한테 할 말 있지?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유진아. 민수가 유진을 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 말렸어야 했는데. 오빠. 유진이 민수의 말을 끊었어요. 나도 미안해요. 너무 화냈어요.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이제 괜찮아요. 회장님도 용서했고, 유진이 제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 오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유진을 꼭 안았어요. 식당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도련님. 유진이 잘됐다. 회장님, 며느리네. 직원들의 환호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 사진을 떠올렸어요. 여보, 봤어? 우리 며느리 정했어. 당신이 좋아할 만한 아이야. 회장님,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내가 더 고맙지. 우리 민수 좋은 사람 만났으니.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야. 편하게 지내자고. 네, 아버님. 유진이 처음으로 저를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갑자기 주방장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근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뭔가? 왜 하필 작업복 입고 오셨어요? 그냥 회장님으로 오시면 됐잖아요. 주방장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었네. 진심이요? 그래. 회장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저는 유진을 봤어요. 그리고 확인했지. 유진 씨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따뜻해. 그게 진짜 사람의 품격이야. 주방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유진이한테요. 뭘 배웠나? 사람 대하는 법이요. 저는 맨날 짜증내고 불평했는데 유진이는 항상 웃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제 알겠어요. 주방장이 유진을 봤어요. 유진아, 미안하다. 그동안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주방장님.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방장님도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리도 그렇고 일하는 법도요. 착하긴. 앞으로 회장님 며느리니까 잘해줘야겠네. 주방장이 허허 웃었어요.
식당이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제 앞에 섰습니다. 내 덕분에 유진이랑 다시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가 망칠 뻔했잖아. 아니에요. 아버지가 유진이 진심을 알려주셨어요. 저도 몰랐던 유진이의 따뜻함을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유진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래야지. 유진 씨는 소중한 사람이야. 저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결혼 준비 시작하거라. 내가 전부 지원해 줄 테니. 정말요? 그래. 우리 며느리 최고로 예쁘게 만들어야지. 유진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너무 과하세요. 과하지 않아. 당연한 거야. 저는 식권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진 씨, 이거 기억하나? 네, 제가 드린 거요. 이 봉투에 자네가 쓴 말이 있었지. 내일도 따뜻한 밥 드세요라고. 네, 나도 같은 말하고 싶네. 앞으로 매일 따뜻한 밥 먹자고. 우리 가족 모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울지 마. 기쁜 날인데.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가족이 생길 줄 몰랐어요. 자네가 우리 가족을 완성시켰어. 고마워, 유진 씨. 저는 유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딸처럼, 며느리처럼, 가족처럼요. 식당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유진이 최고.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회사를 세운 거? 돈을 번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순간 유진이라는 따뜻한 며느리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 사진 찍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셋이서 찍자고요. 좋지. 저는 가운데 서고 양옆에 민수와 유진이 섰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여보, 우리 가족 예쁘지? 당신 말대로 사람을 믿었더니 이런 선물을 받았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민수와 유진의 결혼식이었어요. 호텔 대연회장에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단 한 사람만 보였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유진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때요? 예쁜가요? 예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며느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내가 뭘 했나? 자네가 원래 예쁜 거지. 유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그래도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섰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민수가 자네를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지. 그것만은 아니에요.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며느리로, 가족으로요.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다른 재벌 어르신들은 안 그러시던데요. 학벌 보고, 집안 보고, 돈 보잖아요. 유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근데 아버님은 사람을 봐주셨어요. 그게 정말 감사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유진 씨, 아니, 이제 유진아. 네, 아버님. 내가 고마워. 우리 민수 옆에 있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이런 가족 주셔서요. 유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우리가 자네 가족이야. 앞으로 평생? 저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오고 기쁠 때도 와. 여기가 자네 집이야. 네, 아버님. 유진이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마치 제 딸처럼요. 신부 대기실로 가셔야 합니다. 플래너가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식장에서 봬요. 그래, 가거라. 유진이 떠나고 나서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구내식당에 갔던 그날이요. 회장님, 혜수가 다가왔습니다. 식이 곧 시작됩니다. 혜수, 자네 생각은 어떤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때 식당에 간 게 잘한 거였나? 저는 혜수를 봤어요. 만약 안 갔으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 네. 유진 씨의 진심을 모르셨을 테고 민수 도련님도 결혼 못하셨을 거예요. 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계속 외로우셨겠죠. 맞는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식당에 가서 정말 잘했어. 유진이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사 임원들, 사업 파트너들, 친척들까지 수백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구내식당 직원들이었어요. 주방장, 아주머니들, 배식 도우미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방장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당연하지. 자네들이 유진이 가족이잖아.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아. 유진이가 자네들 때문에 성장했다고 하더군. 주방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희가 뭐 한 게 없는데요. 많이 했어. 유진이한테 일하는 법, 사람 대하는 법 가르쳤잖아.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 행진곡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민수가 입구에서 유진을 맞이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들 결혼해. 신부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유진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장을 가로질러 유진에게 갔습니다. 아버님? 유진이 놀라 저를 봤어요. 내가 자네 아버지 역할 해도 되겠나? 아버님.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유진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구내식당 직원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방장이 크게 코를 풀었어요. 저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유진과 함께 걸었습니다. 마치 제 딸을 시집 보내는 것처럼요. 단상에 올라 민수에게 유진의 손을 건넸습니다. 민수야, 유진이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유진아. 네, 아버님. 우리 며느리 돼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 돼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안겼습니다. 주례가 시작됐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저는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수와 유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회장님, 며느리 복 많으시네요. 예쁘고 착하던데요. 어떻게 그런 며느리를 구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예, 구내식당이요? 네. 낡은 작업복 입고 갔더니 따뜻하게 밥 퍼주더군요. 하하, 회장님 농담도 재밌으시네요. 사람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구내식당에서 만났으니까요. 식판 위에 떨어진 눈물로 따뜻한 죽 한 그릇으로 식권 봉투 안에 손글씨로 만났으니까요. 아버님, 유진이 민수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건배하시죠. 그래, 좋지. 저는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땡그랑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아버님, 나중에 아기 낳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지. 당연하죠. 근데 말이에요. 유진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식당 할아버지라고 부를까요? 하, 그것도 좋겠네.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식당에서 만난 할아버지니까. 정말 그렇게 부를 거예요. 우리 아기한테 이야기해 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엄마를 찾아오셨는지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저도 그 이야기 자주 들려줄게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하셨는지. 용감하진 않았어. 그냥 외로웠을 뿐이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였거든.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리웠어. 그래서 식당에 가셨구나.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아버님이 왜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셨는지. 응?
밥 한 끼가 아니었어요. 외로움을 채워준 거잖아요. 유진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제가 아버님한테 드린 건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그게 아버님한테 필요했던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 말이 정확했어요. 저는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길,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로 봐주길 바랐어요. 유진이 그걸 해줬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저야말로요, 아버님.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혼자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봤어? 오늘 결혼식? 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바람이 불었어요.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혜수가 나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응, 바람 좀 쐬려고.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 최고의 날이었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혜수, 자네한테도 고마워. 그때 식당 가자고 제안해줘서 제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유진이를 못 만났을 거야. 저는 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덕분에 외로움에서 벗어났어. 이제 가족이 생겼으니까. 회장님 행복하신 모습 보니 저도 기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언제나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이 구내식당 직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언니 행복해. 우리 유진이 최고야. 회장님 며느리 됐네, 대단해.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유진은 그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했습니다. 자네들 내일부터 식당 어떻게 하지? 주방장이 물었어요. 유진이 없으면 우리 누가 챙겨줘? 걱정 마세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가끔 놀러 갈게요. 밥도 해드리고. 정말? 네. 거기가 제 시작점이었잖아요. 잊을 수 없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유진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재벌 며느리가 되어도 돈이 생겨도 여전히 따뜻한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그게 유진의 본성이니까요. 아버님, 유진이 제게 왔습니다. 뭘 생각하세요? 자네가 자랑스럽다는 생각. 과찬이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자네는 우리 집에 온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완성시켰어. 고마워. 저도 완성됐어요. 가족이 생겨서요. 유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결혼식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떠나고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유진이 처음 준 식권 봉투를 액자에 넣은 거예요. 내일도 따뜻한 밥 드세요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야. 저는 액자를 어루만졌어요. 식권 한 장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났지.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가족의,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어. 사람을 믿길 잘했어. 저는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건물이 보였어요. 그 안에 구내식당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처음 작업복을 입고 찾아갔던 곳이었죠. 혜수, 내일 아침 식당 들를까? 회장님,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알아. 그래도 가고 싶네. 유진이가 없는 식당이 어떤지 보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양복을 입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일요일이라 직원들이 적었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주방장이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어제 결혼식 정말 좋았습니다. 고맙네. 오늘 밥 한 끼 먹으러 왔어. 네. 회장님이 일요일에요? 그래, 괜찮나? 당연하죠. 앉으세요. 주방장이 황급히 배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유진이 없었어요. 그 따뜻한 미소가 정성스러운 손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국 드릴게요. 주방장이 식판을 건넸어요. 고맙네.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온기가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받은 건 밥이 아니었어요. 유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밥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회장님, 맛없어요? 주방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다만, 유진이가 그립네. 저희도 그래요. 벌써부터 보고 싶어요. 주방장이 웃었어요. 그래도 가끔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죠. 그래, 기다리면 되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저는 공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주말에도 일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응, 수고들 많네. 그들에게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복지한 덕분에 일하기 좋아졌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저희 임금도 올랐고 휴가도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유진 씨한테 고마워해야지. 그 아이 아이디어였어. 알아요. 유진 복지안이잖아요. 정말 좋은 며느리 얻으셨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 위해 더 노력하마. 감사합니다, 회장님. 직원이 깊이 인사하고 떠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유진이 제게 가르쳐 준 게 뭘까요? 사람을 보는 법이었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법이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결혼식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민수와 유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액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작업복 입고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유진이 배식하는 모습과 제가 식판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혜수가 몰래 찍었나 보구나. 저는 사진을 들고 웃었습니다. 좋은 추억이야. 이 사진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제 외로움도, 유진의 따뜻함도, 우리의 만남도요. 이 사진 액자로 만들어야겠어. 평생 간직하려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아버님, 신혼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아버님, 혼자 밥 잘 드세요. 제가 없어도 잘 챙겨 드시고요. 걱정 마라. 나도 이제 혼자 잘해. 진짜예요? 안 믿겨요. 유진이 웃었어요. 유진아. 네, 아버님. 고마워. 우리 며느리 돼줘서 또 그러세요. 제가 더 고마워요. 행복하게 살아라. 민수랑. 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돌아오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기다릴게. 잘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적막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며느리가 생겼고 곧 손주도 생길 겁니다. 여보, 봤어? 저는 아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 장가 갔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지?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사람을 믿어보라고. 저는 아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당신 말 듣길 잘했어. 유진이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구해. 착하고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아이야.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 혼자 보내서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게. 유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당신 자리를 채워줄 거야. 아니,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줄 거야.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환하게, 기쁘게요. 한 달 후, 유진과 민수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유진이 선물 가방을 들고 뛰어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잘 다녀왔나? 네, 정말 좋았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유진은 신난 목소리로 여행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혼자 밥 잘 드셨어요? 응, 잘 먹었어. 걱정 마. 거짓말. 분명 대충 드셨을 거예요. 유진이 주방으로 향했어요. 제가 지금 뭐 해드릴게요. 안 돼. 쉬어야지. 괜찮아요. 아버님한테 밥 해드리고 싶어요. 30분 후 유진이 된장찌개를 끓여왔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그래. 예전에 식당에서 먹던 그 맛이야.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평생 못 잊어. 유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그래, 뭐든지. 그때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시험하러 오셨으면서요. 유진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시험이 아니었어. 예. 사람이 그리웠어. 따뜻한 사람이. 그게 무슨, 자네가 날 사람으로 대해줬잖아.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72년 살면서 처음이었거든. 누군가 내 마음을 봐준 게. 아버님, 그래서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 같은 분 만나서 우리 서로 고마워하자고. 네, 아버님. 유진이 제 어깨에 기댔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딸처럼 가족처럼요.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느끼는 온기였어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유진이가 또 울려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다행이다. 아버지, 저희 내년에 아기 가질 계획이에요. 정말이나? 네. 아버지 손주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기다릴게.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주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버님, 손주한테 뭐라고 불리고 싶으세요? 유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지 뭐. 그냥 할아버지요? 응, 싫어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유진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뭐라고? 식당 할아버지요. 식판 할아버지. 그것도 좋겠네. 저는 크게 웃었어요. 그래, 식당에서 만난 할아버지니까 손주한테 이야기해 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머니 같은 며느리를 찾으셨는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아니에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식당에서 유진이 식판을 건네주는 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드세요. 그녀가 웃었어요. 고맙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그럼 내일도 올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응, 일찍 일어났네. 잘 주무셨어요? 아주 잘 잤어. 오랜만에 편하게 잤네. 다행이에요. 아침 곧 준비될 거예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를 차려줬어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고맙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밥도, 국도, 그리고 이 순간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뭘까요? 바로 이런 거였어요.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웃고 계세요. 유진이 말했어요. 응?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해. 정말 행복해. 저는 유진을 봤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아버님. 이런 가족 주셔서.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식권 봉투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내일도 따뜻한 밥 드세요. 저는 그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매일 따뜻한 밥 먹을게. 유진이가 있으니까. 창밖을 보니 공장 건물이 보였어요. 그 안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그곳이요.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가장 평범한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비싼 선물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로,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배려로요. 유진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게요. 유진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고맙다. 따뜻한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유진아, 네, 아버님. 평생 우리 곁에 있어줄 거지? 당연하죠. 저 어디 안 가요. 그럼 됐어. 그것만 있으면 돼. 햇살이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식당이 보였어요. 언젠가 손주를 데리고 그곳에 가야겠어요. 그리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머니를 만났는지, 식판 위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어떻게 이 가족을 만들었는지를요. 오늘의 밥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